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재산세, 그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취득세, 그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팔았을 때 양도세. 여기 이제 핵심이죠, 그죠? 우리 세법에서는 여기 공부하는 게 첫째, 과세 요건 4가지. 첫째 뭐라 했죠? 예? 세금 누가 내느냐? 누구죠? 납세의 무자. 예. 두 번째 뭐죠? 그렇죠. 과세 대상. 뭐를 취득했을 때, 그죠? 뭐를 팔았을 때,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 세금 내느냐? 그죠? 과세 대상.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이거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1억에 샀을 때 여기에 대한 내는 세금 무슨 세라고 그랬죠? 취득세. 그죠? 요걸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죠? 재산세. 요걸 팔았을 때 5천 남았죠? 여기 무슨 세죠? 양도세. 그죠? 요걸 뭐라 하죠? 그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이죠. 그죠?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그렇죠. 과세표준. 요걸 과세표준이랍니다. 알겠죠? 요걸 뭐라 한다? 과세표준. 요거는 세율. 세 번째는 과세표준. 그 금액. 그죠? 여기에다가 네 번째 세율. 요 4가지잖아. 그죠? 우리 항상 기본이 요거. 물론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추가되는 게 약간 있죠. 그죠? 기타. 핵심은 이거다. 시작. 납세의 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알았죠? 그죠? 요거. 이제 요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6문제. 재산세에서 3문제. 보통 취득세에서 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이. 물론 이제 한 문제씩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취득세에서 4문제,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 재산세에서 3문제. 예. 저거만 몇 문제죠? 13문제. 모두 16문제 나오죠. 그죠? 총론 부분. 총론하면은 이제 이거 전체, 이런 이제 과세 요건이라든가, 이거 세금을 안 냈을 때 가산세, 뭐 가산금 있죠. 그죠? 기본적인 우리가 세금에 대한 기본 용어, 요런 기본적인 용어를 합니다. 그죠? 과세 총론이라죠. 그죠? 여기에서 2문제. 시험에. 한 문제 남았죠. 그죠? 그 한 문제는 이제 기타, 뭐, 등록세에서 나올 때도 있고, 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기도 하고, 알겠죠? 종부세에서만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기본 요거다. 그죠?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요거 한, 재산세.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그죠? 취득세, 양도세. 그죠?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재산세. 예. 자, 교재는 171페이지. 재산세 부분. 아셨죠? 예. 교재는 171쪽입니다. 재산세. 이제 재산세 나와 있다고, 그죠? 자, 재산세 하면은 첫째 이제 여기 공부하는 것이 요거 4가지, 그죠? 우리 먼저요, 순서를 바꿀게요. 과세 대상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과세 대상 알아보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죠? 요거 알아보고. 다음 세 번째는 그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금액. 그 다음 네 번째는 세율. 네, 요 4가지다. 그죠? 4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알겠죠? 자, 첫째, 과세 대상.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여러분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죠. 그죠? 주택. 그죠? 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냅니다. 그죠? 주택.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죠. 토지. 개인들은 이게 이제, 그죠. 일반적으로 주택 아니면 땅 가지고 있죠. 그죠. 주택과 토지.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이런 건물이 있죠. 그죠. 상가 건물, 이런 건물 소유자. 이런 건축물 소유자, 건물주도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재산세. 또, 배 있죠. 선박. 이 선박도 재산세 냅니다. 선박. 예. 알겠죠? 그죠? 선박. 예.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세금 낸다. 비행기도 세금 냅니다. 항공기. 예. 알았죠? 대한항공. 물론 이 재산세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죠. 그죠? 이 세금들은 전부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는데 요거는 누가 내죠? 개인만 냅니다. 알겠죠? 취득세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고 재산세도 개인 법인 다 내지만은 요 양도소득세는 우리 개인만 내고 법인은 무슨 세? 법인세. 알겠죠? 법인은 법인세 냅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는 거는 양도세는 개인 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예를 항공기 하면은 그죠? 대한항공 법인이잖아. 그죠? 주식회사. 선박 소유, 선박회사. 물론 이제 개인도 가지고 있죠. 그죠? 개인이 비행기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비행기 어떤 가지고 있죠? 행글라이더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세금 내야 됩니다. 이것도 항공기에 들어가잖아. 그죠? 행글라이더 같은 거. 이런 거, 요트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세금 내야 되죠. 요게 요트에 들어갑니다. 선박에. 이런 게 전부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5가지.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다시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요게 과세 대상. 알았죠? 그죠? 그럼 과세 대상 알았다. 그죠? 그 납세 의무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런 과세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죠?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세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과거에는 5월 1일인데 지금은 모든 기준이 이날정이 나왔습니다. 6월 1일. 요 날을 뭐라 하죠? 안 들어봤습니까? 요래 부릅니다. 과세 기준일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날. 다시 시작.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요날 현재 소유자가 세금 냅니다. 아시겠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날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알았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 한 15년 전부터 이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5월 1일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모든 기준 되는 날이 6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 1일. 이날 이제 과세 기준이라 이란다. 알았죠? 요걸 뭐라 그랬죠? 과세 기준일. 알았죠? 자, 그러면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 세금 낸다 그랬잖아. 그죠? 보세요. 이날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만약에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이날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날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죠. 을이 세금 냅니다. 아셨죠? 을. 요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가 이날 현재 소유자잖아. 그죠? 이 사람이 세금 낸다. 우리가 이제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것은 요거 팔았다 하는 거는 언제 기준하죠? 팔은 날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잔금 지급한 날, 잔금 받은 날. 알았죠? 요 날이다. 그죠? 물론 이제 요 날이 매매일인데 요 날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은 이날이죠. 항상 요게 원칙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 이날 됩니다. 알겠죠? 매매일이다. 그럼 똑같은 경우로 그죠? 만약에 6월 2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날 현재 누구 거였죠? 갑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알겠죠? 예. 요날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낸다. 항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날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이날 만약에 잔금을 주고받았다. 6월 1일 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누가 세금 내야 될까요? 누가 이날 현재 소유자를 누구로 보죠? 이게 과거에는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6월 1일 0시 기준을 했거든요. 0시. 0시 하면은 그 전날 밤 12시죠. 밤 12시에 둘이 만나가 계약할 일은 없잖아.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그 전날 밤에는 누구였죠? 갑이었잖아. 근데 이게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없애버렸습니다. 현재는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알겠죠? 이날 현재 6월 1일 현재는 누가 된다? 을이 납세 의무자.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매도인, 매수인. 같은 말이죠. 그죠?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자, 일단은 이제 요래 알았다. 그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것도 시험에 한 4-5번 나왔습니다. 요거 말면 되잖아. 그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이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알았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갑이 을한테 팔면서, 팔았다는 거는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잔금을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등기부상 명의 이전이 안 됐다. 명의가 안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았으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잖아. 그죠? 을이 사실상 소유자인데 아직 명의 변경이 안 됐으면은 공부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 공부상에는 지금 갑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자는 이 사람이다. 그죠? 그럼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 서로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까요? 우리는 무슨 과세라 그랬죠? 실질과세, 사실과세입니다. 그냥 항상 이 사람 위주로 봅니다. 알았죠? 사실상 소유자. 알겠죠? 그래 이제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 다르다. 그럼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원칙. 그 납세 의무자의 원칙상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 알겠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알겠죠? 서로 다르면은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산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재산세는 우리가 자세히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럼 고지서는 그죠? 우리 말하면은 이거는 거기에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요 고지서는 뭐를 보고 발부하죠? 대장을 보겠죠. 그죠? 그 대장에는 누구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고지서는 그 재산세 과세 대장을 보고 발부합니다. 대장 보고. 알겠죠? 그 대장을 근거로 발부하는 요 대장상에, 즉 공부상에는 이 사람 돼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알죠? 이 사람한테 고지서 세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잖아. 그죠? 어떻게 알아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하랍니다. 신고. 알겠죠? 언제까지 하느냐? 연날부터 10일 내에. 요 기간을 우리는 신고기간이라 이랍니다. 납세 의무자의 변경이 생기면 신고하라. 요게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요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공부상 소유자가 누굴 신고하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나는 을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한테 고지서 보내고 을한테 세금 받아서 요걸 신고하랍니다. 신고.
그래야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이 사람 모르잖아. 그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이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신고 안 하면은 신고가 없었다. 그럼 누가 될까요? 신고 안 하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고소 가겠죠. 그죠? 이 사람 모르니까. 알겠죠? 신고 안 하면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알겠죠? 자,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인데, 이제 지금부터 예외가 나온다. 그죠? 요 하나 첫째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가 없는 경우다. 그죠?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다시 뭐 간단한 내용이잖아. 그죠? 이 사람을 신고하라. 신고 안 하면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다음에 요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권에 대해 지금 다툼이 있다. 그죠? 소송 중에 있다. 또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지금 행방불명이다. 연락이 안 된다. 그죠? 요런 경우에 소송 중에 있거나 행방불명이면은 이 사람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구겠죠? 임차인. 알겠죠?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주인하고 연락되겠죠? 그죠? 주인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원칙이고, 공부상 소유자, 다음 뭐가 되죠? 사용자. 그죠?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둘 다 알 수 없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 이 말을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법에 요래 나옵니다. 그 두 사람 다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는 경우는 누가 된다? 사용자.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원칙은 누가 되죠? 다 같이 누구?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둘 다 모르면 누구? 사용자. 자, 다시 원칙은 누구?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 모르면 누가 되고?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 두 사람 다 모르면은 사용자. 알겠죠? 예, 세 사람 나왔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좀 특수한 재산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집 하나를 갖다, 그죠?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공유 재산.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다. 상속 재산. 이런 경우. 또 우리가 이제 재산을 맡겨놨다. 그죠? 신탁 재산. 또 문중재산이 있죠. 종중재산. 이건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다. 그죠? 네 가지 경우입니다. 공유, 상속, 신탁, 종중재산. 자, 보세요. 요런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갑을 병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죠? 공유. 갑은 그 지분이 50%고 을은 30%, 병은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지분이라 이랍니다. 지분. 50% 지분하는 거 우리가 목이다. 목. 알겠죠? 목이라고. 목. 이렇게 이제 갑은 50% 투자하고 을은 30% 투자하고 병은 20% 투자했다. 그죠? 요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알겠죠?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집은 누구 집이죠? 예? 우리 양도세에서 했잖아요. 누구 집이죠? 각자 1주택입니다. 각자 1주택. 그죠? 각각 집이 하나인데, 이때 재산세가 만약에 10만원 나왔다. 이 집에. 요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이 10만 원은? 요 10만 원 누가 내죠? 과거 너나 내야 되죠. 그죠? 그럼 갑은 얼마? 5만 원. 어른 3만 원. 병은 2만 원. 자기 지분만큼 냅니다. 그래서 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다 이라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분권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만큼 세금 낸다. 그 지분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요 자기 지분만큼 요 사람이 세금 낸다. 그죠?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 지분권자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다음 요건 알았다. 그죠? 요 재산의 소유자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망했다. 그죠? 사망. 그 사망했는데 돌아가셨죠. 그죠? 상속재산인데 아직 이 상속재산이라면은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야 되겠죠? 그 상속받은 사람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직까지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다. 예? 예. 그 상속재산이 분배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결정 안 됐다. 그럼 요 재산은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그 상속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결정되었으면 당연히 상속이 내야 되죠. 그죠? 그런 요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아버지가 있고 여기 이제 배우자가 있다. 여기 이제 자식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예? 이랬다. 그건 상속인들이 이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되는데, 요 상속인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죠? 재산 분배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요 중에서, 알겠죠? 주된 상속자가 세금 내세요. 요래 표현. 주된 상속자. 그 주된 상속자라 이랍니다. 알았죠? 주된 상속자. 그 주된 상속자 누구냐? 우리 상속 지분은 얼마인지 알고 있죠? 그죠? 법정 상속 지분 자식들은 얼마죠? 111이고 배우자 얼마? 1.5죠. 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요 사람이 주된 상속자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라 하는 사람은 그 상속받을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받을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이 사람이 주된 상속자다. 그죠? 그래 만약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없다. 그죠? 그럼 지분이 큰 자가 없죠. 똑같잖아. 그죠? 똑같다. 똑같을 때는 나이 순서입니다. 나이 많은 순서. 그래서 두 번째는 연장자. 요 순서대로 상속 재산이 분배된다.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그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주된 상속자라 하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 지분 큰 사람이 없으면은 나이 순서, 연장자 순서다. 알았죠?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요 신탁재산이다. 신탁재산.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요 재산을 맡겼다. 요거 이제 신탁이라죠. 그죠? 갑이 을한테 맡겼다. 요 갑을 우리 누구라 하죠? 맡긴 사람을 위탁자. 그죠? 이 사람 누구라 하죠? 수탁자. 재산을 맡기면서 여기 이제 문제 뭐냐?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그죠?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소유권 이전했다. 물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신탁 등기의 원인은 요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다. 알겠죠? 신탁 등기다. 그럼 요런 소유권을 넘겨놨죠. 그죠? 건물을 하나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놨습니다. 맡겨놨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걸 맡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부상에는 을이잖아. 그죠? 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고 실제 주인은 누구죠? 갑이죠.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 그럼 이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이 사람이 낼까요? 이 사람이 낼까요? 위탁자가 낼까요? 수탁자가 낼까요? 재산세. 재산을 맡겨놨잖아. 그죠? 주인은 누구죠? 갑이죠. 갑이
잠깐 맡겨놨습니다. 을한테. 이 재산세 누가 내야 되죠? 예?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을 잠깐 맡겨놨습니다. 그죠? 맡겨놨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 나왔다. 그러면 재산세 누가 내야 되죠? 주인이 내야지. 그죠? 당연히 주인이 내야 되잖아. 그죠? 이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인데 지난 우리가 70년 동안 이 사람이 내왔습니다. 근데 여기 3년 전에 변경되어서는 개정되면서 3년 전부터 이 사람이 내랍니다. 이 사람. 알겠죠? 요 3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요거. 그 신탁재산 나오거들랑 위탁자가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가 세금 낸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 신탁재산은 다 같이 누구라 했죠? 수탁자. 알았죠? 그죠? 아,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그죠? 수탁자. 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냅니다. 알겠죠? 예, 그동안 위탁자가, 원래 주인이 위탁자잖아. 그죠? 위탁자가 자기 주인이 내야 되는데, 요걸 이제, 수탁자가 낸다. 이 사람. 요런 게 이제 왜 이랬나 이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한 30년이 다들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그죠? 전부 아파트 재건축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아파트를 만약에 아파트 주인들이 여러 사람 많겠죠. 그죠? 여러 뭐 수백 명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은, 거기에, 이런 아파트 재개발. 그죠? 예, 주택조합을 하나 결성해서 요 재산을 여기에 맡겨놓죠. 그죠? 요 자기 소유 아파트를 이렇게 맡겨놨잖아요. 이 사람이 누가 되죠? 수탁자가 되잖아. 이 사람이 누구죠? 위탁자죠. 그런데 이걸 재개발하면 이제 아파트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없어지고 다시 이제 재건축 하다 보면은, 그럼 여기에 대한 요 아파트에 대한 또 아파트가 없어지고 나면 토지가 남아있잖아. 그죠? 거기에 재산세가 이 사람한테 모두 부과하기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일괄 징수하겠답니다. 이 구성원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으로 대비해서 이제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세금 낸다. 요게 이제 재개발에 대비해서 아파트 재건축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람을 내다가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세금 낸다. 앞으로는 주택조합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신탁재산 나오면은 이 사람이 세금 낸다. 그죠? 수탁자. 알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금 전에 제가 종중재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종중재산 했습니다. 그죠? 종중. 이 종중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종중의 구성원은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 수백 명, 뭐 수천 명 될 겁니다.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다 부과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에 공부상의 그 대표자, 주로 이제 종손이 되겠죠. 그 공부상 대표자한테 일괄 부과하겠답니다. 그래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이제 공부상의 명의자를 말하죠.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공부상 소유자다. 이제 두 사람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죠. 그죠? 채비지 하는 겁니다. 채비지. 채비지 땅 요 주인은 누구죠? 채비지 땅 주인 누구죠? 응? 사업 시행자. 그죠? 그래서 요 채비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세금 낸다. 사업 시행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국가와 국가기관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다. 2년 이상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국가가 그 물건의 주인이지만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그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이 사람, 즉 말해서 매수 계약자, 이 사람이 세금 내세요. 요래 정해놨죠.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그 이제 재산세에서는 이 납세의무자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다음 주 뭐 납세의무자 설명해서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건 뭐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납세의무자다. 자, 원칙은 다 같이 누구라 그랬죠?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다. 그죠? 원칙은 이 사람이 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죠? 이 사람 신고 안 하면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때는 누가 되죠? 공부상 소유자. 두 사람 다 알 수 없다. 그때 누구? 사용자.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 지분권자. 상속재산 신고 안 됐다. 누구죠?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누가 되고?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금무상 매수계약자. 자,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그죠? 원칙상 소유자 누구라 그랬죠? 사회상 소유자. 신고 안 했다.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사용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요 주된 상속자는 누구죠? 지분이 큰 사람. 지분이 큰 사람 없으면은 연장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금무상 매수계약자. 알겠죠? 자, 다시 이거 누구? 매수계약자, 채비지, 사업시행자,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 수탁자,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다. 사용자. 그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 안 됐다. 누구죠? 공부상 소유자. 원칙은 누구? 사실상 소유자. 여기 납세의무자다. 그죠? 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예, 당연히 나중에 내야 될 사람은 나중에 위탁자 내야지. 그죠? 예. 그렇죠. 예. 189쪽에 보세요. 납세의무자. 그죠? 189쪽. 예, 납세의무자입니다. 그죠? 1번 원칙. 사실상 소유자. 이해했다. 그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2번. 그 동그라미 2번은 공유에서 나와 있네. 그죠? 공유재산은 누구라 했죠? 지분권자. 거기 딱 보고 밑줄 딱 치면서요. 지분권자. 그죠? 지분권자다. 아래 내려갑니다. 예. 그 아래 1번 예외 나와 있죠. 그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때 누가 되죠? 공부상 소유자. 유용우잖아. 그죠? 신고 안 했다. 공부상 소유자. 뒤로 가서 2번. 그 2번은 상속재산은 누구라 그랬죠? 주된 상속자. 그리고 3번 종중재산은 누구? 공부상 소유자. 4번 매수계약자 나왔다. 요거 국가연부 무상. 국가기관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매수계약자. 그죠? 그리고 오른쪽 5번에 보면은 신탁재산 나오죠. 그죠? 신탁재산은 누가 된다? 수탁자. 다음 6번째 사업시행자 나와 있네요. 그죠? 누구? 채비지. 사업시행자 나오거들랑 땅 채비지 말한다. 그죠? 채비지. 다음 7번 사용자. 그 임차인이 세금 내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세금 내는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나 공부상 소유자 둘 다 알 수 없다. 그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시작.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 알았죠?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다. 물론 그 납세 관리인을 지정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게 납세 의무자다. 그죠? 다음, 이제 요 과세 대상은 요 5가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다. 그죠? 납세 의무자. 요거 알겠죠? 그죠? 됐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나와 있네요. 그죠? 과세 표준이다. 예.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은 193쪽. 자, 우리 이제 과세 표준이다. 그죠?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냐? 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재산의 가액, 재산값, 그죠? 정말해서 주택값, 건축물 가액, 선박 가격, 항공기 가액, 토지 가액을 말한다. 그죠? 그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이 가액이라 하면 항상 실거래가와 시가 표준에 요 2가지가 있다. 요거는 시가라는 거는 실거래가. 그죠? 요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최저 신고액. 요거는 시가의 약 몇 프로 그랬죠? 70%. 그럼 이걸로 하는 경우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 그죠? 요게 만약에 100억이면 이건 70억입니다. 시가로 할까요? 시가 표준일까요? 예? 예.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마다 이걸 조사를 못 합니다. 모든 재산. 그죠? 이걸 할 수가 없죠. 이걸 못하는 이걸로 합니다. 시가 표준에. 알겠죠? 시가 표준에. 자, 우리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전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양도세는 실거래가, 나머지는 모두 이쪽이다. 알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 재산의 가액인데, 이 재산의 가액은 시가 표준액이다. 재산의 가액은 시가 표준액. 알았죠? 그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요 시가 표준액 중에서, 그죠? 우리 현재 주택은 60%만 하고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중에 60%만. 건축물은 70%. 선박은 100%. 이거는 다 100% 다 하고, 항공기도 100%, 토지도 70%. 알았죠? 주택은 60%, 건축물은 70%, 선박과 항공을 그대로 다 적용하고, 요거는 70%입니다. 그럼 요런 걸 뭐라 하느냐? 요래 표현합니다. 말이 조금 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이랍니다. 공정한 시가 비율을 줄여서 시가 비율, 요걸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한다. 다시 시작.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공정시장 비율을 곱한 거, 요게 뭐냐? 재산세 과세 표준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거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여기에 주택은 60%, 부동산, 토지 건물은 70%, 항공기와 선박은 없다. 그죠? 100% 1이니까 할 필요 없고, 여기에 지자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요 60%에다가 20%를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그럼 최저 얼마에서? 40에서 최고 얼마? 80. 토지 건물은 최저 얼마? 50에서 최고 얼마? 90% 할 수 있다.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요게 시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한 3억쯤 된다. 그 요 아파트 실거래 3억이면은 재산세가 얼마쯤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보세요. 시가가 3억이면은 우리 시가로 안 하고 뭘 한다 그랬죠? 시가 표준액. 그죠? 여기에 대한 시가 표준액. 요 시가표 여기 약 몇 프로? 70%. 그죠? 여기 한 70% 잡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2억 천이죠. 약 2억 잡읍시다. 2억 잡고,
그럼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몇 프로 적용한다? 60%. 이거 하는데 없습니다. 좀 이걸로 합니다. 이건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거고, 그 주택은 60%만 적용한다. 60%. 요 금액의 60%. 60% 하면 얼마죠?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죠? 요 1억 2천만 원의 세율. 요게 재산세입니다. 알겠죠? 그럼 3억짜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3억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억 2천만 원만 부과하는 거죠. 그죠? 요 3억에 대한 시가 표준의 2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를 60% 적용하면 1억 2천이잖아. 그죠? 여기에 세율. 그럼 우리 재산세 세율 잠깐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 뒤로 가면은 과세 표준 뒤에 가면 재산세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197쪽에 197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은 세율표가 나와 있죠. 자, 요게 1억 2천만 원은 거기에 보면 재산세가 지금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이하, 3억 초과. 그러면은 1억 2천만 원은 몇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 두 번째는 기본이 얼마? 6만 원. 요거 6만 원. 그죠? 6만 원에다가 뒤에 읽어보세요. 뒤에 뭐 있죠? 6천만 원 초과되어 있잖아. 그죠? 요 1억 2천만 원을 6천만 원 초과, 여기에다가 6천만 원 빼면 얼마죠? 6천만 원. 그죠? 여기 몇 프로? 예? 1000분의 얼마? 5. 1000분의 5는 0.5%. 알았죠? 1000분의 5, 0.5%다. 그죠? 1000분율이잖아. 1000분의 5. 예? 1000분의 1.5입니까? 1.5. 그럼 여기 1.5% 되죠. 그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냐? 9만원. 그럼 6만원하고 9만원 더하면 얼마죠? 15만원. 요게 우리가 납부할 재산세입니다. 예, 재산세. 알겠죠? 요래 계산한다. 물론 이제 여기 낼 때는 부가세 붙입니다. 부가세. 재산세는 2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20%면은 3만원. 부가세가 지방교육세 3만원 부과돼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8만원 내마 되죠. 그죠? 예. 요래 내는 게 재산세다. 그 재산세 여러 계산한다.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실제 거래가 3억이라 하더라도 그 세금은 요것만 과세되죠. 그죠? 1억 2천만 원만. 알겠죠? 만약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6억짜리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요. 6억짜리다. 그럼 시가 표준의 70%, 약 70% 잡아봅시다. 요 하면 얼마죠? 4억 2천만 원. 그죠? 요 4억 2천만 원의 주택은 60%,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60%다. 그럼 4억 2천만 원의 60%면 얼마죠? 2억 5천만 원. 약 2억 5천 2백만 원인데 뭐 약으로 할게요. 예. 2억 5천만 원이다. 여기에 세율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 2억 5천만 원 거기에 몇 번째 나와 있죠? 예, 세 번째죠. 그 세 번째가 기본이 얼마죠? 19만 5천 원. 요게 19만 5천 원에 19만 5천에다가 2억 5천만 원, 그죠? 19만 5천에다가 거기 아래 계속 읽어보세요. 뭐라 돼 있죠?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돼 있죠? 요거 1억 5천만 원 빼고 나면 1억이죠? 1억 5천만 원 초과 그랬으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1억에 몇 프로? 2.3%. 네? 2.5. 얼마죠? 25만원. 그렇죠. 여기 25만원입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죠? 예, 44만 5천원. 요게 납부할 재산세. 1년에 요게 나오죠. 이걸 1년에 요거 44만 5천원인데 반반 나누어 줍니다.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물론 이제 부가세 붙죠. 붙어서 나옵니다. 내나 20% 붙습니다. 여기 8만 원, 한 9만 원 붙겠네요. 그죠? 20% 붙어가지고. 요게 반반씩.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냅니다. 두 번 내고, 요거 우리가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냅니다. 주택에 대한 거는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내는데, 요 금액이 20만 원 안 되죠? 20만 원 안 되면은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한꺼번에. 작년까지는 10만 원 이하면은 한 번에 징수했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 이하면은 한 번에 징수합니다. 20만 원 이하. 요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7월 달에 22만 2,500원. 9월 달에 20만 2,500원. 반반 나온다. 알겠죠? 여기 재산세.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가 사는 집이 6억짜리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은 재산세는 요것만 부과되죠. 그죠? 알겠죠? 2억 5천만 원만. 왜 그랬는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하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가격 요거 60% 그죠? 요거 적용한 요 금액이다.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항상 요거 두 개. 시작.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몇 프로? 60%. 이런 상가 건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요거는 몇 프로? 70%. 토지도 70% 적용합니다. 알겠죠? 주택만 60%. 요거는 70%다. 알겠죠? 그죠? 여기 재산세, 과세 표준. 과표는 끝났다. 그죠? 요게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럼 이제 과세 대상도 알아봤고, 납세 의무자도 알아봤다. 그죠? 과세 표준도 알아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세율, 그 지금 세율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세율 표준. 그거 보니까 196쪽에도 나와 있죠. 그죠? 197쪽하고 나와 있는 그게 세율 표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율 구조가, 예, 저 과세 대상 이제 한번 더 적어볼게 보세요. 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요 주택은 그 하나하나 그 할 필요 없죠. 그죠? 최저 얼마죠? 최저 0.1이죠. 0.1에서 최고 얼마? 0.4% 돼 있잖아. 그죠? 예, 그거 보면은 주택은 1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4 돼 있죠. 0.1에서 0.4다. 몇 단계로 돼 있죠? 단계가 몇 단계죠?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죠? 재산세는 4단계로 돼 있다. 최저 0.1%에서 최대 0.4% 돼 있다. 그죠? 건축물은 0.25. 요거는 단일세율입니다. 선박은 0.3%, 항공기도 0.3%. 토지는 이따 따로 할 겁니다. 요거는 별도로, 요 토지는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과세가 있고, 종합합산과세로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세율이 각각 다르죠. 이건 이따 따로 할 거고, 요런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다. 재산세 기본 세율이죠. 이 세율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표준세율 구조. 여기다 이제 그죠?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중과세 세 가지. 그리고 과세 안 한다. 비과세. 요거 한 뭐 4개, 뭐 5개 정도 정리하면 되고. 중과하는 거는 첫째 사치성 재산. 요런 건 이제 중과세 대상이죠. 별골, 오선주, 별이 뭐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거 중과세 한다. 요런 거는 재산세를 중과하겠답니다. 별장은 매년 4%
매년 4%. 그 일반 주택은 0.1에서 0.4인데 굉장히 높죠. 그죠? 매년 4% 적용하니까. 그죠? 세금이 굉장히 크다. 그죠? 골프장도 매년 4%입니다. 매년 4%. 고급 오락장도 매년 4%입니다. 그런데 고급 선박이 있죠. 요트 같은 거. 이거는 매년 5%입니다. 이거는 매년 5%. 고급 주택은 중과세 안 합니다. 요거는 고급 주택은 그대로 요거는 중과세 없다. 왜? 이거는 우리가 6억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부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은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다. 그죠? 따라서 세율은 0.1에서 0.4%다. 그럼 이 주택의 세율이라는 거는 0.1에서 0.4다. 모든 주택이죠. 요 주택은 우리가 재산세에 나와 있는 0.1에서 0.4라는 거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도 0.1에서 0.4, 공동주택도 0.1에서 0.4, 그리고 일반주택, 고급주택 전부 똑같다. 그죠? 0.1에서 0.4%. 이게 사치성 재산. 알겠죠? 중과세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 이것도 중과세겠다. 그죠? 서울 지역이죠. 그죠? 수도권에 공장 신정설 중과세한다. 중과세. 또 하나는 시지역입니다. 세종시지역에 소재하면서 용도가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이거 중과세하겠답니다. 그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우리가 주거지역 안에는 공장 설립이 안 되죠. 그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있었던 공장, 요런 공장을 말합니다. 또는 무허 공장인데 아무튼 요런 공장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정설했다면 이거는 재산세를 5년간 5배를 중과세하겠답니다. 5년간 5배. 요거는 5배를 5년간 중과세한다. 5년이 지나면 이제 중과세 안 하겠죠. 그죠? 최초 신정설부터 해서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하고 시지역,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 있으면 요거는 매년 2배를 중과세하겠답니다. 매년 일반 세율의 2배를 중과세한다. 지금 2번과 3번은 결과적으로 그 과세 대상물이 뭐냐? 공장이죠. 그죠? 공장. 공장 건축물이다. 그죠? 어디 들어가죠? 표준세율이 어느 거죠? 어느 거죠? 건축물이잖아. 그죠? 요거. 공장이니까. 그죠? 선박 아니잖아. 항공기 아니고 요거잖아. 여기에 5배, 2배. 알겠죠? 그럼 0.25에 5배면 몇 프로죠? 5배. 1.25%. 그죠? 저 0.25에 2배면 얼마? 0.5%. 알겠죠? 퍼센트는, 요거는 1.5배니까 1.25, 여기에 5배니까. 여기에 2배니까 0.5%. 알겠죠? 세율 구조. 요게 중과세다. 중과세. 됐죠? 그죠? 뭐, 이런 거, 요거는 좀 자주 한 번씩 보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부분. 요거는 뭐냐? 첫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다. 그죠? 마지막 세종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두 번째, 임시건물, 아파트 모델하우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런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는 재산세 부과 안 하겠다. 알겠죠? 그죠? 임시건물 같은 거는 재산세 부과 안 합니다. 재산세 부과 안 한다.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철거, 금년 중에 이제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금년에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이런.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축. 네 번째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등등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것도 하나 더 한다면은 그죠? 예를 사찰림 이런 거 임야 있죠. 사찰림, 사찰의 그 임야 이런 사찰림, 뭐 동류림 등등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이런 게 비과세 규정이다. 자, 요거는 세금 안 내죠. 그죠? 비과세고, 요거는 세금 내야 되잖아. 표준세율과 중과세 세금 내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요거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그랬죠. 그죠?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1년에 2번 냅니다. 7월달과 9월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1년에 2번 1기와 2기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내는 거는 주택. 주택은 반반씩 냅니다. 2분의 1씩. 이렇게. 알죠? 반반씩. 아까 우리 재산세 계산했잖아. 그죠? 반반. 2분의 1씩 내고. 9월 달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달에 내고, 나머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낸다. 주택만 반반 내죠. 그죠? 예, 주택만 반반 2분의 1씩 내고, 나머지는 이거, 주택은 반반 2분의 1씩, 요거는 7월 달, 요거는 9월 달. 알았죠? 요거는 7월 달에 내고, 요거는 9월 달에 내고, 주택은 2번 낸다. 그죠?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요래 내는 겁니다. 알겠죠? 요래 재산세는, 그 집은 우리가 주택은, 예. 과거에는 그죠? 이게, 요 건물이 재산세였죠. 예. 요 마당 있죠? 요게 과거에 뭐였나 이라면 요래 부과하던 게 이제 종합토지세.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네. 줄여서 종토세라 이랬습니다. 종합토지세. 그러다가 요걸 이제 없애버렸죠. 이때 이 재산세가 요게 7월달에 원래 냈고, 요거는 원래 10월달에 냈습니다. 요 내다가 그 과세권자 입장에서 이걸 따로따로 여기 2번 징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세금 징수하기가. 그래서 이걸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해버렸죠. 이걸 따로 구분 안 하고 일괄해서 이걸 우리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금액 정했습니다.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개별 주택 가격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 주택 가격이랍니다. 단독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 주택 가격을 한다. 알겠죠? 이래 해서 바로 세금을 부과하죠. 이렇게. 이 세금.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7월 달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10월 달에는 땅, 마당에 대한 세금 내다가, 그죠? 예, 이게 따로 내다가, 요렇게 일괄 내니까 부담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세금을 징수해서 2분의 1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2분의 1씩, 이렇게. 2분의 1은 7월 달. 요 2분의 1은 이제 한 달 땡겨버렸죠. 9월 달로. 요걸 없애버리고. 응? 지금은 이제 통합돼서 모든 거 재산세다. 그죠? 이게 이제 종합 토지세 가는 세목을 없어져 버렸죠. 요게 들어왔습니다. 요게, 요 부분이 이제 들어왔죠. 요게 들어와 있잖아. 아까 토지, 요거. 요게 원래는 종합 토지세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묶어서 징수한, 요게 2005년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까지 이렇게 따로 징수하다가 2005년부터는 묶어서 징수하는데, 단독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정해서 요 세금을 반반 나누어 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 요거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알겠다. 그죠? 납세무자 알았죠? 그죠?
과세표준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다. 그죠? 그리고 세율은 모든 주택은 0.1에서 0.4다. 4단계로 돼 있고 요거는 그죠? 하나밖에 없죠. 0.25, 선박은 0.3, 항공기도 0.3. 요거는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세율 우리가 표준세율이다. 여기에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중과세. 별장, 골프장, 5억장은 매년 4% 과세하고 고급 선박은 5%다. 그죠? 고급 주택은 중과세 안 한다. 요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거 재산세 우리가 하고 나면 요 종부세 할 겁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5년간 5배를 추징하고 시지역에 소재하면서 그 용도가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는 2배를 중과세한다. 이런 경우는 세금 과세 안 하겠다. 그죠? 비과세다. 이런 세금은 언제까지 내느냐? 6월 1일 기준에서 주택은 2분의 1씩 반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달, 토지는 9월달 반반씩 내는데 주택의 가액이 재산세가 2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는 금액이 안 크니까 이런 경우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요거는 반반 안 나누고 요게 한목에 징수해버립니다. 알겠죠? 20만원 이하면은 요거는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추가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그걸 뭐라 하죠? 물납이랍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걸 뭐라 할까요? 분납 할 수 있다. 그죠? 물납과 분납. 요 물납은 세금이 요 물납은 1,000만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알았죠? 우리가 납부할 재산세가 1,000만원 초과하면은 물납할 수 있다. 요 나누어 낼 수 있는 거는 500만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다. 요거는 500만원 금액이 다르죠. 그죠? 물납은 1,000만원 초과하면은 물납할 수 있고 500만원 초과하면은 나눠낼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요 물납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분납기간은 2달입니다. 2개월. 요게 작년까지는 45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달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2달 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 이거 뭐냐? 상한제 하는 게 있습니다. 상한제. 상한제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금방 세금 그죠? 많이 늘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상한제를 뒀습니다. 요 상한제가 몇 프로냐? 50%입니다. 50%. 상한제 나오고 들면 몇 프로? 50%. 기억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만약에 100만원 나왔다. 작년에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원 나왔는데 올해 세금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200만원 나왔다 하더라도 얼마 내면 될까요? 150만원 내면 되죠. 50%. 작년에 100만원에서 50만원 초과수 50%니까 그죠? 150만원만 내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걸 상한제라 이랍니다. 그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 한도. 알았죠? 한도가 50%다. 알았죠? 50%. 근데 단, 주택 있죠? 집. 주택은 조금 더 많이 혜택을 줍니다. 주택은. 주택은 원래는 50%인데, 주택인 경우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한도가 5%. 주택의 가액이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인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상한제는 50%입니다. 단 주택은 그 금액에 따라서
3억 이하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6억 이하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6억을 초과하면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죠? 예를 들어 작년에, 지난해, 그죠? 1년도에 재산세를 내가 낸 금액이 50만원 납부했습니다. 재산세를. 작년에, 그죠? 올해, 금년에 재산세가 124만원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얼마짜리냐? 6억짜리입니다. 6억. 작년에 납부했던 재산세가 50만원이고 금년에 124만원 나왔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6억짜리다. 그러면 올해 요거 얼마 내야 될까요? 상한제 있다 그랬잖아. 원래 얼마 내면 되죠? 예? 집값이 6억짜리입니다. 뭐 상한제 몇 프로? 6억짜리면 6억이면 어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 10%. 그죠? 10% 맞죠? 그럼 작년에 얼마 냈었죠? 50만원. 여기에 10%. 요 10%면 얼마? 5만원. 오늘 얼마 내면 될까요? 그렇죠. 요거 내면 되잖아. 답.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거 내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상한제.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